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오늘도 진짜 주식에 대해 얘기 나눠볼 텐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9시 20분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TV에서 함께하고 그 이후의 시간 동안은 멘토님과 함께 오픈 채팅방 안에서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어놓을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TV 화면 속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비춰보시면 오픈 채팅 참여 링크가 뜹니다. 참여하기 버튼 누르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답장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에는 샵 3989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저희 밀키트 종목들 레시피 더욱 자세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장중에도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반등했고 환율이 16원 가까이 오르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자 우리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전날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2차 전지 대형주들의 낙폭이 깊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시장에서 물량을 던졌는데요. 코스피는 1.2% 가까이 빠지면서 2,505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도 0.53% 내리면서 4거래일 만에 파란불로 마쳤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종료론에 대해 선을 긋는 내용의 연설을 했지만 시장의 기대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고 금 가격은 온스당 2,071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제조업 지표는 경기 위축을 시사했는데요. 공급관리협회와 S&P 글로벌의 집계치 모두 50을 밑돌았습니다. 3대 지수 상승 마감하며 다우와 S&P 500 지수는 연중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알려주셨던 종목들 중 수익률 가장 높은 9개의 종목입니다. LS전선 아시아 첫 방송 첫 종목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급등세 이어가면서 55% 수익으로 보유 중이고요. 11월 15일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릿수 수익을 2주 만에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종가 기준 96.90%의 수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갤럭시와 머니트리 40%, 한싹 35% 넘는 수익으로 보유 중이고요. 다양한 종목들로 인해서 멘토님과 11월 한 달 동안 수익 챙기신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12월 한 달도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더욱더 산타랠리보다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진짜 주식에 대해 얘기 나눠보고 밀키트 종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일 12월 둘째 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증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올해 마무리 잘 해볼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와중에 백강훈 멘토님이 11월 1일부터 저희 방송 합류하고 한 달 동안 보여주신 수익 종목들의 수익이 어마어마한데요. 오늘도 저희는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진짜 주식 그리고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도 인사드리고 월요일 시작 한번 기분 좋게 출발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최근에 산타랠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또 크리스마스가 떠오르게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이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종목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밀키트 종목들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멘토님과 직접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지만 장중에 실시간 전략을 받아가셔야지 저희 종목들에 대한 대응도 조금 더 손쉬워지겠죠.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시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하단 자막 보시면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멘토님의 무료 방송도 너튜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하시는 월수금 오후 8시 너튜브에 진짜 주식 백강훈이라고 7글자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에서 또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멘토님께 직접 이 수익률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알려주신 종목 중에서 두산로보틱스 벌써 세 자릿수 수익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LS전선 아시아도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접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멘토님이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을 하고 또 그 종목들이 또 잘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보시면서 많이 놀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가, 뭐 속이는 건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 생방송이라서 속일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방송에서 제가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다 그대로 나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까지 전략적인 내용까지 다 공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상황이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게 되면 LS전선 아시아 55% 제가 처음 공개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게 두산로보틱스죠.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정확히 105% 방송상에 찍었습니다. 수익률을 좀 찍었었고요. 그리고 현재 96% 정도인데 우리 지난주 그 미증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늘 우리 증시 또한 긍정적으로 마감을 하겠죠. 그러면 상승이 좀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토큰 증권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이슈가 되기 전에 11월 10일 날 미리 공개해서 현재 40%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20% 그다음에 뭐 30% 많이 보이실 텐데요. 결국 핵심은 그거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겠죠. 종목을 선별을 할 때 뭐 시황을 본다든가 아니면 뉴스 하나만 본다든가 아니면 뭐 기술적 분석 하나만 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분석을 계속 갱신하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제가 두산로보틱스를 전략적 대응을 공개한다 할지라도 오후에 하는 전략적 대응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하는 전략적 대응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하는 전략적 대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현재 나타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과거의 가격입니다. 그럼 내일은 또다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재환산이 돼서 가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실 때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두산로보틱스 다 놓치지 말걸. 아, LS전선 놓치지 말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뀌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바뀌지 않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악순환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저는 바꿔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우상향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않고 수익이 실제로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시간 8시 40분 지금 이 시간에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실전적으로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저하고 실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노란 톡장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강훈 멘토님과 11월 한 달 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런 다양한 종목들로 인해서 높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을 텐데요. 내 계좌도 멘토님 말씀대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 종목 교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생방송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셔서 멘토님과 함께 또 12월 남은 시간 동안은 수익으로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종목 얘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보여드린 종목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 2가지 오늘 리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1일 수요일 저희 첫 방송 첫 출연해 주셨을 때 알려드렸던 종목 LS전선 아시아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도 55% 넘는 수익 달성 됐는데요. 자, 멘토님께 직접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LS전선 아시아부터. 네, 맞습니다. 네. LS전선 아시아가 끊임없이 상승이 나왔고요.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네. 약 18,810원을 신고가 갱신을 했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왔나 생각을 하셨을 텐데 LS전선 아시아가 제가 최초에 공개했었을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이때 당시 제가 공개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요때 당시 12,000원대 가격에서 제가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약 11,500원 부근이다라고 실제 방송에서 공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정말 제가 첫 출연이었고 여러분들한테 처음 선보이게 될 종목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게 되면 제 기준에서 그때 당시에 1순위였던 종목을 공개했던 겁니다. 정말 아끼던 종목이었어요. 그쵸. 이게 엄밀히 말하게 되면 앞으로의 흐름을 잠깐 보시게 되면 볼까요? 정확하게 11,500원 제가 공략했던 가격까지 내려오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상승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아마 이때 당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커다란 음봉을 보고 난 뒤에 아, 이거 하락이 이어지나 보다. 하락이 좀 더 내려가나 보다. 아마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기셨어요? 바로 전략적 대응을 과거의 데이터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공개할 때 11월 1일 날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 이야기만 저한테 들으셨던 분들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어요. 전략적 대응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음봉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소가 더 강한 거죠. 왜냐하면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18,810원까지 정확히 지난주 금요일 날 돌파를 했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과거로 11월 1일 날 제가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 매수 진입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진입하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18,800원까지 올라갈 거를 알았으니까요. 물론 이제 제가 신은 아니다 보니까 18,810원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맞출 수가 없겠죠. 그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다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그때 당시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 드렸고 중간에도 리뷰 시간에 많이 얘기 드렸던 게 LS전선 아시아는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장기 종목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공개를 사실 했던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18,81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죠.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좀 상승할 확률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타이밍이 왔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그 주식을 공부하는 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좀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익숙한 게 뭐냐면 쌍봉이다. 전고점 부근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도 되게 사람 심리에 대해서 매도 심리, 매수 심리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는 편인데요. 간단합니다. 보시면 그 전에 고점을 볼게요. 23년 8월 16일 날 17,18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점점 가격이 이 전고점 부근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전고점 부근에 다가왔네. 그러면 매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분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2,000원에 매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익 나는 건 좋은데 이제 어떤 걱정을 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맞아요. 언제 매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 매도해야지라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모이게 되냐면 전고점 기준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익숙하고 학습을 하셨거든요. 전고점 부근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음봉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가까워질수록. 보이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강력하게 양봉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전고점 부근까지는 왔어요. 왔는 건 맞는데 이 다음에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느낌이죠. 음봉의 형태로 윗꼬리가 좀 크게 달렸습니다.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 형태가 크게 달리고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할 시간이 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이 윗꼬리라는 게 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의 전초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가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섹터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과 급락이 반복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LS전선 아시아는 이제 서서히 즉 엄밀히 말하게 되면 어깨 부근이다.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주식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지금 정확하게 들어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LS전선 아시아는 앞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LS전선 아시아가 지금 갖고 있어서 만약에 10% 더 수익을 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좋은 종목을 다시 저점에 잡아서 50% 수익 낼 거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당연히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공개하는 겁니다. 네, LS전선 아시아에 대한 리뷰 들어봤습니다. 멘토님께서 11월 1일에 공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조금 더 자세한 타점은 저희 멘토님과 방송 종료 이후에 다시 한번 잡아주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 종가 기준 55% 넘는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깨 기준까지 왔으니까 LS전선 아시아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정리하는 타이밍 가져보시고 또 멘토님이 알려주시는 새로운 종목들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표에서 저희가 또 보여드렸었던 종목 중에 세 자릿수 수익을 한 달 아니고 2주 정도 만에 달성한 종목이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 알려주신 그 타이밍은 더욱더 놀라운 것 같은데요. 멘토님이 포착해 주신 이후로 정확하게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또 신고가 경신까지 하면서 106% 가까운 수익까지 채워줬었던 종목입니다. 자, 멘토님 우리 두산 로보틱스도 리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많이 놀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저게 가능한가?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 타이밍이 정말 놀라웠죠? 네, 맞습니다. 제가 공개하고 나서 눌림이 좀 나온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실제로 약간의 눌림이 나온 후에 상승이 좀 쭉 일어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LS전선 아시아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과연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은 있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은 수직 상승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쉼 없이 한 번도 안 쉬고 상승을 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제가 어떤 걸 얘기 드리고 싶었냐면 만약에 목표가가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노란색 부근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거라면 상승과 조정과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상승과 조정, 상승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왜 하필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을 하기 시작할 때가 우리 증시도 반등이 나오는 그 시작점 부근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밀히 말하게 되면 공매도 금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미국 증시의 급등이 산타랠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하고 강력한 종목들이 대장주로 이른바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런 느낌이에요.
모든 사람이 염원 있잖아요. 지금까지 관망을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를 관심 갖고 있던 분들,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되냐 하고 계속 이제 노리고 있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됐던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네이버 뭐 인터넷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거나 했을 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전문가들, 멘토들이 얘기하는 공통점 중 하나가 로봇주, AI주, 반도체는 추가 상승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통점이었던 게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는 누구나 다 얘기했던 기업이고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식 초보자 입장에서도 아, 로봇주는 내가 아무리 뭐 생각을 해봐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미래 전망성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냐면 분봉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눌리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눌림이 나오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와요? 다시 상승이 나오죠. 약간의 눌림을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너무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두산 로보틱스를 관심과 집중을 갖고 있던 분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조정과 상승이 깊은 게 아니라 아주 약간의 횡보 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매도 시기를 이제 전전긍긍 하시겠죠? 수익이 지금 너무 커요. 물론 우리 노란 톡방 있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제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방송만 보고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전전긍긍 하실 거란 말이에요. 수익은 보는 것 같은데 과연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지노선.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99,000원, 그 다음에 10만 원 이 가격을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비싸 보이나요? 당연히 10만 원이 훨씬 더 비싸 보이겠죠. 왜냐하면 불과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네. 이게 물론 상술의 하나이긴 하지만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들 9,900원, 만원, 99,000원, 10만 원 어떤 게 더 비싸 보이나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일전에 한번 중간에 방송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공개했던 게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에 정리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얘기 했죠. 10만 원 부분이 마지노선입니다. 왜 제가 10만 원 얘기한지 아세요? 10만 원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매도의 시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인 겁니다. 높잖아요. 지금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부근에서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습니다. 금요일 날이요. 97,000원, 지금 98,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어떻게 됐어요? 음봉 나오죠? 제가 말하는 거 기억나세요? 1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매도세는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안정적으로 정리하실 분들은 지금 98,000원 이 부분에 왔을 때 판단하에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멘토님께 두산 로보틱스 설명까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두산 로보틱스 정확한 타이밍에 포착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다 100% 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멘토님께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자, 이 종목 놓치셨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이 두산 로보틱스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나 높은 자리죠. 오늘 멘토님께서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오늘 아니더라도 또 새롭게 공개해주시는 종목들에 관심 가져보신다면 또다시 세 자릿수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멘토님과 방송 종료 이후에 이런 장중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대응 전략 받아가셔야지 조금 더 매매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자막에 2가지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요. 문자 메시지 혹은 QR코드 활용하셔서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오늘 월요일 시장 개장까지 한 5분 20초가량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장전 저희가 오늘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특징주들 멘토님의 또 고투더피처 차트 기법 설명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 저희가 장 시작 전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확히 있습니다.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한동화성 최근에 시장에서 다시 좀 2차 전지 뭐 전고체 관련해서 지난주 후반에 정부 정책 얘기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관련주로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동화성 자체가 네. 익숙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뭐 예타, 승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상승이 좀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공략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한동화성이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진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길게 음봉의 모습이 나왔죠. 윗꼬리가 많이 달렸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 분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강력한 음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 섹터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테마가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얘기를 항상 계속 드리고 있었냐면 지금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가 산타랠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가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러면 국내 증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반등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강력한 뭐 로봇주나 AI, 반도체 이런 종목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잔뜩 눌렸던 종목들도 반등장이 힘입어서 올라가게 되는 시장이 바로 반등장입니다. 그러면 이 테마의 순환이라는 게 돌기 시작을 해요. 뭐 기존에 인기가 없었던 종목들,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2차 전지주들, 지금 2차 전지도 다시 반등 나오죠. 그게 엄밀히 말하게 되면 종목의 힘이 강한 게 아니라 시장이 강하니까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동화성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슈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즉 오늘까지도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상승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 바가 있으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겠죠. 전날 그 정확히 말하게 되면 목요일날 상한가 이후에 그 다음에 금요일날까지도 무려 26%나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눌림이 나올 때를 기다려야겠죠. 눌림이 나올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눌림목에 나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 게 지금은 그 강한 양봉의 중간 지점이겠죠. 강한 양봉의 중간 지점 약 한 뭐 13,200원 정도까지 눌림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진입해서 수익을 그래도 볼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공개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오늘 장 시작 전 지켜볼 만한 특징주로 한동화성 소개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지난주에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 도와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오늘 시장에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백강훈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드릴 밀키트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종목 사실은 시청자분들께 이제 공개를 해드리면은 최근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면서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알려주셨던 국제약품을 다시 한번 들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재소개를 해주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사이에 뭐 바라볼 만한 모멘텀이 달라졌는지 아니면은 진입 타점이 다시 한번 돌아왔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 우선은 이 종목의 기업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국제약품은 제가 지난주에 공개했었고요. 공개하고 난 뒤의 모습을 보면 네. 상승이 일어나왔습니다.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 실제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공개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 방송을 지금 처음 보신 분도 있으니 다시 한번 공개하자면 네. 일단 국제약품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항생제, 당뇨, 해열, 진통제 등 약 120개 품목을 제공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안과 의약품에서 굉장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기존에 뭐 타케네프라고 해서 당뇨의 합병증입니다. 네. 망막변이 치료제로서 이미 위치가 확보해 있는 의약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신약을 발표했죠. 레바이 2%라고 해서 VDT, 안구건조증의 개선이 효증이 있는 입증하고 있는 이 신약을 또 개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아프리카, 베트남, 중동 등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좀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 제가 그러면 안과 의약품 때문에 공개했겠나요?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네. 이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주말 동안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많이 익숙할 겁니다. 중국 폐렴. 네.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 소아, 유소아들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보니까 미국이랑 유럽에서도 폐렴 유행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네. 이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봤던 부분인데 네. 뭐 국내에서도 지금 폐렴이 이 마이코플라즈마 이 폐렴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3살에서 뭐 5살 부근 굉장히 어린 아이에서 많이 좀 걸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뉴스를 좀 봤을 때 계속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소아폐렴, 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걸린 아이가 8살짜리 남아 아이가 갑자기 뇌경색이 일어났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합병증에 대한 공포까지 지금 심리상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기 들었지만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그다음에 대만, 인도 지금 미국은요. 중국 여행 금지령까지 지금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만, 인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중국 여행 자제하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굉장히 빠른 확산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중국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겠죠. 심각하지 않다. 중국 입장에서는 심각하지 않다. 기존의 감기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현대 의학이 좀 발달하게 되면서 이거를 세분화하다 보니까 폐렴인 거지 감기와 똑같다라는 말은 하고 있는데 입장 표명과는 다르게 지금 실제로 그 중국 그 베이징 수도죠. 베이징의 소아병원에 네. 대기자 수가 2,000명이라고 합니다. 2,000명. 한 번 대기할 때마다 3시간, 4시간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응급 환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와는 다르게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시대 다 알고 있으시지만 중국에서 괜찮다, 심각한 거 아니다라고 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심각해졌죠? 지금 마스크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어요. 급증,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중국 폐렴에 대한 공포감이 이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 폐렴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국제약품이 무슨 관계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답은 간단해요. 중국에서 이 폐렴 치료제를 아지트로마이신을 쓰고 있는데 이거 국제약품이 생산해요. 그럼 답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기술적 이야기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밀키트 종목 국제약품에 대한 기업 분석 내용부터 들어봤습니다. 자, 우선은 뭐 기존 안구 쪽 치료제 관련해서 탄탄한 입지가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테마가 더해진 상황이죠. 중국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날씨가 지금 계속 추워지고 있고 국내와 미국, 유럽 쪽에서도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런 유행성 질병들의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폐렴 관련주로 국제약품 지켜볼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기업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멘토님의 고투더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아침 현재 시간 개장한 지 3분 30초가량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우선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현재 0.8%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2,524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3% 정도 강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837.5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물을 담으면서 지수 좀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600억 정도 매도 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반대로 개인만 370억 정도의 사자세 보여주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로 코스닥 시장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테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요소수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중국이 한국의 요소 수출을 막으면서 다시 한번 한 2년 만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KG케미컬이
15% 급등 보여주고 있고 유니온, 롯데정밀화학,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들 모조리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G케미컬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비료 관련 테마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운주들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이 9% 정도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 대한해운과 페노션, STX, 그린로지스, HMM까지 모조리 빨간불로 오늘 월요일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던 국제약품의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멘토님의 설명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바로 고투더퓨처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백강훈 멘토님의 차트 기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멘토님만의 기법, 고투더퓨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희 우상향할 수 있는 밀키트 종목들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국제약품도 자세한 가격 전략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현재 5,850원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멘토님 최근에 보면은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장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국제약품의 적절한 급소 가격 라인은 얼마인지 설명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국제약품의 일단 급소의 가격은 5,100원입니다. 5,100원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를 한번 또 보게 되면 역시나 강력하게 저항과 지지를 많이 받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이실 겁니다. 네. 다시 이제 현재로 한번 돌아오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공개는 했지만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네. 실제로 고점 부근이 보시게 되면 약 6,300원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6,300원은 지금까지 돌파하지 못했던 가격입니다. 지금 무려 10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약 3번 정도 보시게 되면은 3번 정도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실제 제가 공개하고 나서 또 상승이 나왔었죠. 금요일 날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4번 가까이 상승에 돌파 시도를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다 실패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돌파를 하냐 못하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전히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약품이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에 속하게 되는데 바이오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섭게 상승하는 게 바로 바이오 테마이죠. 지금 또 중국 폐렴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차트를 볼 때 사람의 심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심리상 지금 물론 진입하게 되면 위험한 자리겠죠. 다만 눌림목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눌림 이후에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냐면 박스권 하단 부분은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박스권 하단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약 4,700원 부근인데 이 부근을 지금까지는 2번 정도 지키고 나서 상승의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 모습을 제가 한번 얘기 드리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처음에 중국 폐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진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만약에 진입을 했을 때 급등이 나오는 건 좋은데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야, 중국 이 폐렴주인 국제약품은 더 크게 상승할 거야. 왜냐면 결국 중국 폐렴의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한테 주가는 가혹하게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진입하신 분들의 마음을 볼까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못 견뎌요. 일반적으로 못 견디기 때문에 두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아, 이거 도저히 안 되나 보다. 매도해야지 하고 매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밑에 내려왔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야겠다는 전략을 하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 받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올라가네?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버텨야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돌파하지 못했죠? 네.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서 또 갈림길이 결정이 됩니다. 두 가지로 바뀌겠죠? 아, 이제 전고점 부근에 왔으니까 매도해야지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니야, 이번엔 돌파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매도하신 분들은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었겠지만 진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여러분들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주 잠깐의 약수익에 기분 좋았다가 바로 또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때 그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매도로 전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이른바 실망 매물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실망 매물이 쏟아지게 돼서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상승의 모습이 나왔을 때 보통은 일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진입을 안 해요. 진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또 내려갈 거라는 공포 심리가 이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국제학품을 매수해봤던 분들, 진입해봤던 분들 혹은 아니면 국제학품을 관심 갖고 있던 분들조차도 이 두 번의 급락을 겪고 나면은 더 이상 국제학품을 진입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비웃듯이 주가는 강력하게 상승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물론 금요일 날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온 건 맞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전체적으로 좀 제가 넓게 봐라 이런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어요. 좀 숲을 봐라, 나무를 보지 말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주가가 조정과 상승,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이 나오네요.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바로 쌍바닥의 패턴이다. 즉 W자 반등의 구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 그러면 언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냐요?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고점 구간이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 지금보다 눌림이 왔을 때 제가 처음에 5,100원, 5,100원 부근을 제가 그 진입 타점이다 라고 좀 공개한 만큼 지금 바로 진입해서 또 손실 보지 마시고 지금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그러면 손실 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지 말고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보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각 기업마다 각 종목마다 차트적인 성격이 달라요. 성격은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급락이 나오잖아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급락이 나왔어요. 한번 내려가면 국제학품은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돌파하지 못하면 급락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학습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입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국제학품의 성격이 있으니까요. 네. 그럼 다시 급락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정확히 9시 13분입니다. 월요일 9시 13분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9시 13분에 제가 브리핑하는 전략적 대응일 뿐이에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방송 지금 끝나기까지 뭐 10분도 채 안 남았는데 만약에 제가 10시에 전략적 대응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란 톡방에 안 계시니까. 제가 늘 계속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식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미래 가치에 대해서 현재 환산되는 게 주식의 현재 가치예요. 그런데 미래라는 거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경제학 박사, 아무리 시황을 공부해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경제학과 들어가려고 시황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식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현재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 미래의 가치를 끊임없이 제 전략을 짜야 되고 대응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너무나 안타깝고 좀 아쉬운 게 방송만 보시고 여러분들은 마치 모든 걸 다 이해했다, 모든 걸 아신 양 바로 그냥 진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제 방송 더 이상 안 보시는 분도 있고 무료 방송도 안 보시고 검색 안 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 물론 수익 날 확률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시면 손실날 확률이 더 크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익을 보더라도 약익절, 즉 5% 정도 수익으로 만족하시는데 여러분들은 5%로 만족하실 때 그 누군가는 50%, 100% 수익 보고 다시 다음 종목으로 50%, 100%또 수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 방송만 보지 마시고 충분히 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저하고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쉽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 오늘 밀키트 종목 국제약품에 대한 차트상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멘토님께서 중요한 가격 라인 5,1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조금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 저렴하게 담아가고 앞으로의 상승 기대해보자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지막 마치기 전에 현재 실시간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흐름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 보시면은 오늘장 에코프로 BM이 16% 급등세, 에코프로 머티는 7% 정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5% 정도 하락입니다. 이 외에도 갤럭시와 머니터리 증권 토큰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장에서도 12% 정도 급등 보여주면서 고점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격 진료 관련 종목 인성정보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5% 정도 급등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 시장에서 뭐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STO 증권 토큰 관련주 혹은 원격 진료 관련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STO 관련주 갤럭시와 머니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개했었죠. 멘토님께서 11월에 잡아주셨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11월 중순쯤에 제가 잡아드렸고요. 지금 네. 오늘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노란톡방 얘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그다음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너무나 사실 뭐 수익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에코프로에 좀 손실 보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 좀 드리자면 일단 에코프로를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63만 원에 한번 그 잡아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만약에 에코프로를 끝까지 정말 나는 이 주식을 이 종목을 끝까지 갖고 가겠다는 분들한테 그러면 63만 원 부근이 핵심 급소의 가격입니다라고 제가 공개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63만 원을 계속 지켜가는 모습 눈에 봐도 충분히 보이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에코프로가 사실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후에 11월 6일 날 반짝 상승했어요. 반짝.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었냐면 이제 에코프로 진입해야 되나요?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손실인데 평단가 낮출까요? 라는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극구 말렸죠.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속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대로 어떻게 됐나요? 내려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아쉽게도 63만 원이 마지노선이에요. 만약에 63만 원이 뚫리게 되면은 이거 여러분들 너무 기분 안 좋게 들으시면 안 되죠. 현실적으로 제가 얘기 드려야 됩니다. 저는 솔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멘토라.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물론 이제 오늘 제가 특징주를 한동화성을 공개했잖아요. 지금 특징주로 뭐 차세대 배터리 개발한다 나오고 있지만 그걸로는 에코프로가 올라가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아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현재 시간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 오늘도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 에코프로의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백가훈 멘토님께서 준비해 주신 따끈따끈한 오늘의 밀키트 종목명은 바로 국제약품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뉴스에서 중국 폐렴 관련된 소식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 잡아주신 가격 전략 5,100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판단인 개개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는 윤수린 멘토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